시각장애인은 나의 인생. 박언춘. 즐거웠던 어린 시절. 나는 부산 단감동에서 부유하진 않지만 평범한 가정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93세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 아버지는 목공일을 하셨고 가난했으나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셨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친구들과 이웃에 사는 사촌 형들과 놀았다. 여름에는 동네 개울에서 물놀이를 많이 했고 겨울에는 팽이치기도 하고 썰매를 타다가 얼음이 깨져서 옷을 적셔 떨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기억이 난다. 구슬치기,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놀았다. 당시에는 다달이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다. 잘 살면 600원, 가난하면 150원인데 난 그 육성회비 150원을 제때 못 내서 몇 달씩 밀렸고 그때마다 선생님께 혼이 나곤 했다. 부모님께 육성회비 달라는 말이 안 나와 학교에 가지도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6학년 때 친구들은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나는 여행비를 못 내서 2박 3일 동안 집에서 놀아야 했다. 그때 아버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면서 노른자위 부분이 경주의 불국사라 생각하고 먹으라고 하셨다. 눈이 안 보여요. 중학교에 진학하고 학교까지는 걸어서 거의 1시간 걸렸지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다녔다. 공부는 뒤지지 않았기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대학을 꿈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께서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권하셨고 난 어쩔 수 없이 부산 전자공고 통신설비과에 입학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배를 타기를 원하셨다. 2학년 때 나는 인쇄통신 2급, 전파통신 2급 등 자격증을 2개나 취득했다. 하지만 대학의 꿈을 버리지 못해 부모님께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조르고 졸라 3학년 때 공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보기 위해 예비고사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 시야가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심해졌다. 좀 있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차도는커녕 혼자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다.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는 내 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 양이 한이 좋다거나 용하다고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를 데리고 가셨지만 내 눈은 좋아지지를 않았다. 학교도 갈 수 없었고 밖에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어머니는 당신 눈을 빼서라도 나를 주고 싶다고 의사 선생님에게 울면서 말씀하셨지만 내겐 절망뿐이었다. 하루는 동네 가게에서 소주 한 병을 사고 라디오를 챙겨 들고 면도칼을 하나 주머니에 넣고 뒷산으로 갔다. 죽고 싶었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더듬거리며 산을 올라갔다. 내 행동을 수상히 여긴 누나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결국 누나에게 끌려서 집으로 돌아왔다. 전자공고를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절망하며 시간만 보냈다. 맹학교에 입학하다. 21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부산 맹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했다.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하였다. 나만 보이지 않는 병신이라며 삶을 비관하던 내게 맹학교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모두가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하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기도 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교실, 화장실, 식당, 기숙사를 더듬거리며 찾아가고 조금씩 재미를 붙여갔다. 친구들도 생기고 점자도 배우고 점점 학교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밤 9시면 소동되지만 우리는 이불 속에서 점자로 책을 읽을 수가 있었다. 기숙사는 3층이라 오르내릴 때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소리가 나는 슬리퍼를 신고 반드시 규칙적인 방향으로 걸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몇 개 넣어 딸랑거리는 소리를 쫓아 볼을 차고 뛰었다. 그때 심판을 봐주던 사람이 있었다. 내 인생의 짝을 만나다. 내 아내는 부산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언니를 만나러 맹학교에 왔다가 우연히 기숙사에서 나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축구할 때 심판을 봐주고 책도 읽어주고 녹음도 해주고 길 안내도 하다가 많이 친해졌다. 그녀의 집에서 나랑 사귄다고 부모님의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다. 내가 부모라도 그랬으리라. 여대생과 집안도 가난한 시각장애인 고등학생과의 교제를 누가 허락할까? 하물며 내 친구들도 나중에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포기하라고 했으니. 졸업하기 전 장인어른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안마와 지압을 정말 정성을 다해 열심히 해드렸다. 3개월 만에 병상에서 일어나셔서 화장실 출입을 하시게 되었다. 그때서야 조금이나마 나를 인정하시는 듯 했다. 맹학교에서 단체로 해수욕장을 간 적이 있었다. 그녀도 안내자로 같이 갔었다. 그런데 아내의 발에 유리가 박혀 피가 나고 있었는데 암만 해도 유리 조각이 빠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단번에 아내의 발에 입을 대고 유리 조각을 빨아냈다. 그때 감동받은 아내는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다. 지금도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 그 유리 조각만 아니었어도. 안마사로 사는 삶이 시작되다. 고등부 3년을 안마, 지압, 침수를 열심히 배워서 안마사 자격증을 들고 졸업을 했다. 졸업하고 바로 부산에서 안마 치료실을 열었으나 모든 면에서 부족했는지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이듬해에 가게를 접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서울역에 내리니 그때 내 주머니에는 2,000원이 남아있었다. 졸업하자마자 서울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맹학교 동기 덕분에 그래도 바로 안마원에 취직이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5년 10월 17일 목요일 외무장관 자택에서 4,050원, 리버사이드 4,150원, 합계 8,200원. 서울에서 처음 안마사로 일하고 받은 수입이다. 나는 이때부터 매일 수입과 지출 및 하루 중 생활 일과를 쓰기 시작했고 매년 한 건의 수첩이 기록되고 이제 그 수첩이 수십 건에 달하고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정말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다. 2년 후 28살의 나이에 일주일 휴가를 얻어 부산으로 내려가 아내와 결혼식을 치르고 서울에서 신혼의 살림이 시작되었다. 전세 자금이 부족해 방 2개짜리를 얻어 시각장애인 부부와 방을 하나씩 나눠 함께 살았다. 아내가 맹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별다른 거부감이 없어 가능한 일이었다. 집안 살림은 아내가 맡아서 했고 우리 형편에 집세를 반씩 내게 되니 감사한 일이었고 그들이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없으니 다행한 일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살림살이로 전기밥솥을 아내 동창들이 사준 것이 제일 소중한 선물이었다. 결혼 후 2년 터울로 2 아들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때도 시각장애인 부부와 방을 나누어 살고 있었다. 방 3개 중 큰 방은 우리 가족이, 작은 방 2개는 그들이 사용했다. 집세는 처음에 4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800만 원, 120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몇 년 후 우리 가족이 안양으로 이사를 할 즈음에는 우리 식구들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안양 하이웨이 안마시술소는 내 이름으로 개설된 내 인생 최초의 가게였다. 정말 열심히 앞만 바라보며 일했다. 안양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무럭무럭 잘 자랐고 공부도 곧잘했다. 다 아내의 덕분이다. 아내는 내가 애들에게 당당한 아빠로 설 수 있게 해주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내는 두 아들을 앉혀놓고 아빠는 눈이 나쁘시니 어두운 길이나 복잡한 곳이나 계단이 있는 곳에서는 엄마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아빠를 도와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쳤다. 나는 아이들이 아빠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괜한 자존심이 상해 얹혀놨지만 내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장소에 가면 자동적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다. 이 또한 아내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몇 년 후에 일산에서 조금 더 큰 가게를 열었다. 거액의 은행 대출이 있었지만 자신이 있었다. 그때까지 가족은 안양에서 살고 있었고 나는 주말마다 안양에서 일산을 오가며 생활했다. 큰아들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고 둘째는 예술 고등학교를 다녔다. 나는 언제나 열심히 일했다. 거액의 대출금도 모두 다 갚고 마음도 여유로워졌다.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생각하다. 아이들도 다 컸다고 생각하니 시각장애인 부모로서 좀 더 당당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눈이 나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때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들어왔다. 마음을 정하고 바로 일산의 호수 안마시술소를 정리했다. 업소를 정리한 그해 나는 서울 대치동에 있는 나주대학 분교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다. 2009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얻었다. 2010년에 강남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팀의 사회복지사로 취직이 되었다. 당시에 나는 비록 직접 안마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을 살펴보며 주로 안마로 생활을 해나가는 시각장애인의 복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안마사 협회에 들어가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지도분과위원, 학술, 홍보, 자료 수집, 재정분과위원장 등 많은 업무를 접해보고 안마업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게 되었다. 안마사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는 안마사 협회 일을 열심히 해나갔고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협회의 수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안마사 협회 경기 지부장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마침 경기도에 거주 중이던 나는 단번에 출마를 결심하였다. 2012년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19기 지부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년 반 정도의 지부장 임기를 끝내고 선거 때 경기 지부를 위해 다음 회기에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앙회를 포기하고 다시 한번 경기 지부장의 선거에 출마하여 2013년 20기 지부장에 당선되었다. 정말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후회 없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또한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라이온스 클럽인 광명클럽에 1995년부터 회원이 되어 25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맹학교 다닐 때 라이온스 클럽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게 인연이 되어서인지 나도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 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시각장애인이 봉사를 하느냐며 비아냥대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단 한 번도 라이온스에 가입해서 활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우리 장애인들도 같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이온스 클럽을 통해 하는 가장 큰 일은 매년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에 비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을 알림과 동시에 시각장애인들의 생활 필수품인
흰 지팡이를 지원하는 일이다. 흰 지팡이는 비장애인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 앞을 못 보는 우리가 우리를 보라고 외치는 소리인 것이다. 또한 흰 지팡이는 보행 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부러지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하는 소모품이다. 그래서 늘 시각장애인에게는 흰 지팡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점자 프린트기, 승합차, 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외모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는 의안을 기증하는 일, 청력에 의존하다 보니 비장애인들에 비해 청력이 약하다. 시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기증도 중요한 사업이다. 또 라이온스 지구에서 비장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상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끝으로 1년 전에 내가 쓴 글의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나는 한 사람의 장애인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장애인입니다. 계단이나 어두운 실내, 초행길, 밤길이나 복잡한 곳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는 한 사람의 비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약시인 나는 빛조차 볼 수 없는 전맹의 시각장애인들 앞에서는 그들이 편하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호소하고 일방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알아가면서 상대방인 비장애인의 의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라이온스 지구본부 연수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맡은 강의의 대부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며 비장애인을 향해 장애인을 대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교육합니다. 장애인들과 40여 년을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온 세월의 자락에는 온갖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 곰돌이 체육센터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직접 접하였고 그들의 가족들과 많은 고민과 애환을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닥 불씨를 지피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또 비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일상생활과 경험했던 일들과 가슴으로 느꼈던 것들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장애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비장애인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하곤 합니다. 너는 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라고. 상복도 많아 일하는 곳마다 상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도 교육감상을 2번이나 받았다. 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나주대학에서도 공로상을 2번 받았고 국제 라이온즈 협회 354-D지구 무궁화 사자 대상과 고양시에서 일할 때도 고양시장상, 서울에서도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습니다. 괜스레 낯이 뜨거워집니다. 내겐 소중한 가족이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나는 강의를 다녔습니다. 주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강의를 했습니다. 직장인, 어르신, 발달장애인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강의도 했습니다. 안마업계가 불황이 계속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음을 체감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된 지 어언 3년. 이제 모든 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워진 안마업계를 위해 새롭게 세워갈 길을 찾을 때가 아닌가. 불법 안마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업에 엄청난 위협이 몰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안마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길을 찾고 안마사의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고 모든 안마사들의 생활 형편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나의 작은 힘을 쏟고 싶습니다.
봉산계도 우수가교. 봉산계도 우수가교.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나의 좌우명입니다.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함께 지혜를 모아 이겨나가자는 말을 명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업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먹고 살 것 걱정하지 않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마원이 더 활기찰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안마사들의 복지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서 일하고 싶은 것이 현재의 제 심정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며 정말 고마운 마음입니다. 두 아이들이 자랄 때 일하느라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많이 못 가져서 새삼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나의 성실하고 근면함을 애들이 보고 자란 덕분에 큰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35세가 되었고 둘째는 33세. 각자 저희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고마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내의 덕이다라고 하면 팔불출일까요? 힘들었던 때를 아무 말 없이 잘 견뎌주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준 아내를 지금도 사랑하며 의지하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술작가 최인영.